이무석입니다. 어여 나오는 이무석입니다. 어이구, 건강하시오. 예.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월드안경TV 송명달의 영주사랑 25시 북콘서트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과 외지에서 우리 송명달 영주사랑 25시 북콘서트장에 많이들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관리 카드 줘주시겠어요? 여자 얼마 하면 돼요? 4만 원 하시면 됩니다. 4만 원. 자리가 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자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우리 송명달 작가를 모시고 영주사랑 25시 북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늘 예쁘시죠? 몇 군데 보이니까 2층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콘서트는 작가의 책 소개 그리고 작가의 성장과 공직 생활에 대한 대담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팜플렛의 행사 진행 순서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게 마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잘 하겠습니다. 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휴대폰은 진동이나 모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콘서트는 작가 송명달의 저서와 삶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대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가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더라도 작가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다 아시죠? 대신 힘찬 박수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송명달 정차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하신 영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중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송명달 차관이 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보직이었습니다. 보통은 총무과장 또는 인사과장이라고 그러는데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어서 저하고는 제가 장관 한 10개월 할 동안에 거의 매일 얼굴을 이렇게 마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소위 말해 어공이었는데 우리 이제 늘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인사안이라든지 우리 해양수산부의 그 예산안 이런 걸 짜서 저한테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제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어떻게 해서 말 지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소위 우리 영주에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쇠를 댈 데가 없다 그런 말 여기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혀를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잘 짜진 그런 안을 가져와서 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그때 보니까 너무나 조직화되고 또 그 우리 해양수산부의 저간의 사정을 다 아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작품을 늘 가져와서 저한테 선을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송명달 차관은 나중에 큰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저는 또 다시 출마한다고 이제 그만두고 우리 송 차관이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해양수산 비서관도 지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직 행정관도 지내고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치면서 결국 차관까지 하고 아마 그만둔 지는 요번에 그만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게 계속 이게 출세의 길 또 승진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납점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차관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또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일들이 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정치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하고 우리 송명달 차관하고 이렇게 식사를 좀 하자 이렇게 그동안 공직한다고 고생해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누구를 부를까 이렇게 했더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차관을 역임하신 분인데 기재부 차관을 역임하신 분인데 저한테 아주 흔쾌히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이게 보통 이게 서로 어울릴 수 없구나 성격이 다르고 뭐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고 제가 우리 송 차관이 단순히 우리 해양수산부에만 그 기재를 발행한 게 아니고 전 우리 부처에 그만큼 충분히 교재도 만들고 또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그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주에는 대학교 때 한 번 와보고 이번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이전에
영주에 있는 소수 소원을 보기 위해서 또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감회가 상당히 새롭고요. 영주가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의 면적이 서울보다도 크더만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른 광역시보다도 아마 대전시, 부산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보다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주가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하는 그 책의 제목이 영주 사랑 25시입니다. 근데 왜 25시를 썼을까요? 하루를 25시를 쪼개서 24시를 쪼개서 25시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도 들어있을 테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루를 지나면 그 원래 25시는 그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지 않습니까? 새벽 1시까지 일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거 아닌가. 그거는 그만큼 본인이 영주를 사랑하고 영주를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기준 전리향 수상도 정위 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유영위 은사님은 작가님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많은 제자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송 작가님이라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문수를 받은 유영위입니다. 저는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1980년에 송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3학년 일반 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전교 수석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중학생 송명들은 그 시절에 인정이 많고 분야가 아주 명석했습니다. 1년 동안 전교 1등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친구들하고 특출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송 차관의 친구들이 많이 와 있을 거로 믿습니다. 원래 교육자신 아버지 송필현 전 교육장님 교육 철학이 아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장학사 시절에 저희 학교에 장학 지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총영 시간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시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선비가 되어라. 기초가 튼튼해야 큰 인물이 된다. 자신이 태어난 고장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또 헌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송명달, 이제는 송명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송명달 분은 이 부친의 이 철학 같은 이 말씀을 옆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행정고시학교, 그리고 정부 주요 요직을 거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24시간을 25시간처럼 쪼개며 국가와 고향 영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영주사랑 25시라는 말 속에는 작가가 보낸 불면의 밤들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아주 특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다니는 제자가 국가인옥을 먹는 공직자로서 차관이라는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과 고향에 대한 사랑을 담은 영주사랑 25시라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명달 차관님, 아니 이 자리에서는 명달군으로 부르겠습니다. 자네는 공직 생활 내내 부친의 전함을 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채찍질하며 살았겠지만 오늘 이 책을 보니 이제 자네는 아버님의 그림자를 넘어 당당히 우리 영주의 사람이자 이 시대의 큰 어른이 되었구나. 이 책 영주사랑 25시가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공직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달군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스승으로서 이 자리에 소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고생 많았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해운물류기업인 펜스타 그룹의 김현경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펜스타라고 하는 해운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펜스타의 김현경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어저께 이제 우리 송 차관님한테 잠깐 와서 이제 민간인 입장에서 인사 말씀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영광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죄송했던 부분이 저는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양수산부에 지금 차관을 하신 분 자리에 뭐 어떤 축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한번 해서 저하고 우리 송 차관하고 얼마나 이제 알고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96년에 아마 우리 송 차관께서 고시하시고 이제 제 사무관 오셨을 때부터 저하고 이래 조금씩 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만 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직책을 하나 맡았던 게 항상 이제 제독들 그리고 뭐 장관들 이런 분들이 맡았던 한국해양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조직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중재를 맡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송명달 차관이 그때 이제 저희 해양정책 쪽에 실무자셨는데 저를 자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워낙 드센 분들입니다. 뭐 바다의 제독들이고 뭐 장관들이고 하셨는데 그분들 사이에 제가 총재직을 잘 맡을 수 있게 그리고 잘 영위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던 기억. 그리고 제가 월드오션 포럼이라고 세계 세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저희들이 하도 이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방 같으면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선주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 해양령 한 3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이론적으로 별로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월드오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제가 16년 차 되던 때 거기에 이제 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우리 키다리 아저씨처럼 송명달 차관이 나타나셔서 저희 월드오션 포럼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공직하시면서 저는 28살에 사실 사업을 해서 회사를 지금 35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울 때나 또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 곁에서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도와주셨던 어른이랑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책을 이제 보니까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저지만 여기에 축하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거리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전 시장님들께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굉장히 진심이고 열심이시고 또 열정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책에서 그것을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중앙부처에서 수많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설득과 교육이었다. 맞습니다. 이 행정, 공직 3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말 한마디. 결국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조율하고 또 설득해서 그 지지를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회고를 넘어서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경험과 통찰을 통해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책,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송명달의 과거뿐만 아니라 송명달의 미래, 그리고 송명달의 비전, 그리고 송명달의 철학, 그리고 송명달의 인간됨까지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는 것으로 오늘 북콘서트 개최 성공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수부에서 직장 동료로서 20년 동안 보직을 이어가면서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고 민원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진정한 공복입니다. 또한 송차관님은 해수부 직원들이 선정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 이른바 어떤 선정으로 여러 차례 뽑히실 만큼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대통령 비서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쌓은 행정 경험이 영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명달 차관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영주 시민들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북부를 개연 박성호입니다. 송명달을 영주사랑 모시고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명달 전 차관님, 제가 해양수산부 차관 시절 함께 일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해양정책 실장이었던 송 전 차관님은 풍부한 전문성에 탁월한 기획력까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공직자였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행정의 전문성, 정책적 기획력, 고향 영주 발전을 활용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용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님의 송명달의 영주사랑 25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명달 차관은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 중 한 사람입니다. 송명달 차관님은 영주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 실력과 능력을 모두 갖춘 탁월한 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방 소멸이 정말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실제로 발전시키기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주시가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송명달 차관님의 새로운 도전에 큰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환하고 서청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송명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이사님의 북 콘서트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명달의 영주사랑 25시라는 색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0년 공직 경험 속에서 쌓아온 행정의 통찰과 고향 영주를 향한 진한 애정이 담긴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히 설득과 조율로 다양한 국가 사업을 완수해온 경험은 지금의 영주 그리고 지방의 미래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북 콘서트가 저자 송명달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영주의 내일을 바라보는 깊은 고민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나누고 또 공감하는 소중한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출간과 북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이명욱 부사장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송명달 차관의 영주사랑의 25시 북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주는 요새 인구 감소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달 차관의 책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명달 차관은 중앙부처에서 행정 능력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트워크도 탄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트 대표이사 신승윤입니다. 송명달 차관님에 저어서 송명달의 영주사랑 25시 출간과 북송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 차관님은 대한민국 행정가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특히 고향 영주를 향한 애정은 늘 남달랐고 이제 그 진심을 책으로 엮어서 고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하십니다. 이 책이 영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 영주 시민들께 큰 희망과 비전을 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골목은 너무 조용해졌고 함께 늙어가자던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보며 늘 웃어주시던 어르신들의 손등에 언제 이렇게 깊은 주름이 피었던지 이제야 커다란 빚으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명달은 다시는 영주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화려한 수시로도 높은 직함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영주의 아들 송명달로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제 삶의 첫 페이지가 영주였다. 제 생명의 마지막 페이지도 영주의 흙이 되고 싶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이 되고 기댈 수 있는 이웃이 되어 당신의 남은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나. 하면 무슨 소용이나. 너는 바보야.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무슨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나. 나도 나면 울고 말 것을 후회 가서 말해. 함께 되었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항상 느낀 것은 우리 고향 영주가 늘 저를 뒤에서 응원하고 묵묵히 큰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송명달의 영주사랑 25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장했던 영주에 얽힌 이야기들을 담았고 또 힘든 고시 생활 중에서 늘 용기와 위안을 주었던 영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30년의 공직생활 경험들 수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과정들 또 여러 에피소드들 담아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영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까 동영상에도 있었지만 참 영주의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어쩌면 또 지역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해법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해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정답은 영주시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 해법을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찾아보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같이 또 소통하고 오늘이 바로 그 소통의 첫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립기 없는 소통 또 진한 공감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좀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송명달 작가의 큰형님이신 송우달님을 모시고 책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달님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송우달님은 언론계의 40년을 몸담으시고 한겨레 신문사 경영총괄 전무이사, 비즈니스 포스트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두 분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송우달 큰형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송명달 작가 사형제 중에 장남인 송우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콘서트에 앞서서 저희 가족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형제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와 계십니다. 올해 4월이면 결혼하신 지 75주년이 됩니다. 예, 아버님이 올해 이제 설 지나면 아버님은 어머님이 동갑이신데 93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형제 중에 제가 장남이고 참 이게 책 제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책 제목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그냥 또 다른 독자들이 보기에 딱 들으면 이거다라는 제목이라야 되는데 저도 이걸 갖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항상 또 제가 고민이 있으면 또 부모님께 털어놓는데 아버지께서 하룻밤새 이 생각해 주신 제목이 영주사랑 25시였습니다. 아까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이 고향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그 고향에 대한 사랑은 24시간으로는 부족하다. 25시간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하신 또 해석들이 각각 또 그 해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저도 이 책을 완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책 내용 중에는 특히 아버님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어렵던 1950년도 6.25 전쟁 직후에 정비공장에도 다니시면서 사범학교 교원 자격을 획득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 임용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작가님의 저서 안에 나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에서 본인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가르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보다도 행동으로 또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할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 배움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크셔서 경주에 가서 낮에는 자동차 전기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밤에는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아마 저희 밑에 분들 많이들 그러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러셨을 건데 그러면서 또 제가 또 기억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가 그때 단칸방에 부모님하고 같이 자곤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밤 8시 이후에 집에 오셔서 책상을 펴시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넓은 등을 항상 보면서 저렇게 노력하시면은 진짜 못 이룰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아까도 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 저는 늘 기억하고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그 자체를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께서는 영주시 안정면 내줄동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영주 관사골로 이사를 했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관사골 저희 집에 처음으로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기불이 들어온 것을 이 책에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사골에 살았던 경험은 작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관사골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영주시 내려와서 살게 된 데가 이제 관사골이었는데 지금은 관사골이 참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또 시장님들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많이 정비되는데 그때 관사골은 그야말로 이제 골목 안이었습니다. 골목 안에서 그 골목의 이웃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 골목 안에서 해결을 해야 했고 또 좁게는 우리 집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했고 또 형제들 간의 갈등은 또 형제들 안에서 또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사형제 중에 셋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낀 세대였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중간자적인 역할을 좋게 표현하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연결고리 역할이 아마 제가 수많은 또 협상을 하게 되면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아주 기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사형제 중에 3명의 그 형제들은 언론계로 진출을 했는데 유독 우리 송명달 작가는 부모님의 뜻도 받들고 또 생각한 바가 있어서 공직에 진출하기로 결심하고 행정고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고시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몇 차례의 낙방을 거쳐서 아픔도 있고 또 좌절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 책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마 이제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해서 세상을 너무 만만히 봐서
행정고시 도전하고 합격할 때까지 10년 시간이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힘들 때, 떨어질 때 늘 저는 서울을 떠나서 다시 고향에 와서 우리 부모님 옆에 머물렀습니다. 또 친구들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또 고향의 친구들, 은사님들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이후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힘을 얻었을 때 다시 저의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울컥하셨나봐요. 여러분, 용기의 박수 한 번 더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뭐 너무 길게 해서는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인 저는 고등학교를 대구로 진학을 했고 둘째인 의달 아우는 안동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인 작가와 막내 웅달 아우는 영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향에서의 초, 중, 고 진학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이 책에서 보면은 저자는 나는 고향이 키워준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과연 작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취는 개인이 잘난 것만이 아니고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주변 분들께서 많이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의 희생도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1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고 또 저희 은사님들께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고 친구들이 저와 잘 지내고 좋아했고 그리고 고향 선배님들께서 또 직장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저를 잘 이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되고 한 것이지 결코 어느 누가 혼자서 잘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이 늘 저를 응원하고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감히 고향이 영주가 키워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대담이었지만 우리 작가의 어린 시절의 성장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땠나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성장기가 많이 비슷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큰형님 우리 형제끼리는 잘 안 안아주시잖아요. 오늘 이런 기회에 자, 잘하라고 응원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작가님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우달 큰형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영주를, 어르신이 살기 좋은 영주를, 상인들이 돈 걱정하지 않는 영주를,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마지막으로 내 친구가 고맙다고 말하는 영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을 보면서 마치 메이저리그의 스타 야구 선수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배운 것을 고정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롯데월드에서 아쿠아리움 서울에 가시면 123층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쿠아리움을 15년간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거기 하루 방문객이 보통 한 12,000명, 1년에 120만, 그리고 그러한 효과 때문에 그 쇼핑몰 전체가 하루에 27만 명이 방문합니다. 사실 그러한 배경에는 제 멘토시였던 여기 송명달 작가님이 계셨고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색깔이 다 빠진 오로지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마인드로 인해서 여수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처럼 저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그런 기술과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었거든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오늘 북 콘서트를 가지고 과연 영주의 아들 송명달 작가님이 어떠한 영주 사랑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질문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하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내일 아침에 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한 6가지 정도 좀 추려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 작가님, 저하고 엑스포니까 거의 한 15년, 16년째 만에 처음 뵙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2010년, 11년 이 무렵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이게 뭐 혹시 영주 특산물인 사과, 그다음에 인삼, 그 덕분이실까요? 이건 사실 대본에 없던 건데 갑자기 훅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좀 전에 이제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되게 초췌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저기 아마 차관하고 실장하고 이때 무렵 같은데 그때보다 제가 좀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 고향 영주의 맑은 물, 또 맑은 공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우리 고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삼 또 사과 매일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벌써부터 영주 사랑이 확 느껴지네요. 사실 제가 오늘 다른 질문에 앞서가지고 정말 작가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해양수영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롯데 스카우트에서 갔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받은 것만 생각하셨지 드리는 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만 힘들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송 작가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심지어는 차관이라는 무거운 어깨에 짐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 그만큼 힘이 드셨을 건데 어떻게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차관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게 공직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공직생활 2년차였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생활 실무 경험을 만 1년 하고 갓 2년차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물류감사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물류감사 대단했습니다. 3개월 동안 탈탈 틀리고 저의 진짜 능력을 시험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초임사무관이 감사를 받고 나서 느낀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은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공직이라는 게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고 그냥 윗분들께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 경험 그때 원체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후에 과장 또 국장, 실장 또 차관 됐을 때는 업무 범위가 넓어졌지 그때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최고 전문가고 내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니까 사실은 그 이후의 상황들은 별로 그다지 어렵진 않았고 다만 이제 몸이 좀 피곤한 적은 있었고요. 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 거라고 이제 느껴지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대개는 공직자분들이 감사를 받게 되면 세 가지 부분에서 감사를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작가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시고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위에 성장을 하셨거든요. 예, 아마 이런 게 연주사랑, 연주의 힘, 예, 이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요스 엑스포라에서 저희와 같이 일을 하실 때 민자 사업 부분에서도 1,000억이 넘는 걸 유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0년도, 2012년도 1,000억이 굉장히 큰 돈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부산 신항에도 2조가 넘는 민자 사업을 유치를 하셨었어요. 과연 이렇게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런 힘이 어떤 철학과 어떤 방향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힘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부산신학 이제 민자 사업할 때는 제가 민자 업무를 처음 했을 때인데 그때 참 저희 정부의 입장과 또 기업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크게 느꼈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는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업은 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서로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기억하는 분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내가 의문 나는 것은 계속 질문을 했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구조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만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사무관이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또 실장님, 차관님, 장관님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사시켰고 기업에도 그걸 요구했고 필요하면은 내가 직접 그 기업의 사장님께 가서 설명하겠다 해서 그런 적도 있었고 결국은 서로 신뢰를 쌓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민자사업을 성공하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 오늘 뜨거운 오늘 그 콘서트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렇게 성공을 유치를 했어요. 예. 하지만 어떠한 성공 뒤에는 뒤에 가려져 있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 그림자 중에 한 가지가 그 민자 사업을 보는 눈들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 사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자 사업이 성공은 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과 그리고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상충되는 분들이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셨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번 사례로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웠던 게 사실 부산신학 민자사업보다 더 어려웠던 건 여수 엑스포 아쿠아리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수 엑스포 아쿠아리움은 일단은 그때 재정당국에서는 이거는 수익시설이니까 100% 민자로 해야 된다. 재정지원은 절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물어보니 기업들은 이거는 재정에서 100%를 대야만이 운영 가능하다. 그것도 3년만.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알 거 없고 그냥 동양 최대 아쿠아리움이 여수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3개월 정도 그 부분을 스스로 스터디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하고 그러면은 일단 세계 엑스포니까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보다 2배 정도 해서 국내 최대 규모를 만들 때 국가에서 재정 지원 없이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득했고, 어느 정도 그것을 국가 재정 당국하고 설득한 이후에 그때 이제 지역 주민들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여수 지역에 매주 내려가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설득하고 조율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의향을 가졌던 하나건설 사장님과 그냥 단판을 지어서 그것을 결국 성사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부분이 사실 참 지금 생각하면 다시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시지만 제 말이 끝나면 한 번 더 박수를 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덤덤하게 하시지만 그 당시에 여수 엑스포를 하기 전에도 여수하면 생각나는 게 오동도하고 갓김치 이 두 가지로 해서 1년에 방문객이 20-30만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수 엑스포 아쿠아리움이 성공적으로 지어지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발로 뛰는 성명달 그 당시에 작가님이 있었기에 이런 실적이 있었고요. 지금 바로 말씀 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기 영주시 여러분들은 야 그럼 영주시는 놔두고 왜 그게 더 신경 썼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 하려 내려오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박수 주십시오. 예. 제가 책을 다는 읽지 못했지만 한 가지 공감 가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책 안에 있는 문구거든요. 예. 책에서 보면 갈등이 격렬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급을 넘어서 의견을 낼 수 있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이거를 책에다 적었다고 하면 실제 경험을 하셨던 얘기시거든요. 정말 이런데 이게 갈등을 넘고 그리고 직급을 넘어서 뭔가를 의견을 만들고 성공을 시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과연 뭔가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원동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관 2년차에 강사원 감사를 세게 받은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제가 엄청나게 단련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들 때마다 저를 지켜준 고향이 있으니까 혹시 뭐 잘못되더라도 고향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 모든 답이 다 고향이네요. 예. 고향 사랑, 영주 사랑. 예. 차관님, 사실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대 사업을 유치하셔서 모든 걸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다 하셨었거든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나온 실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국정을 이뤄가고 또 그 과정에서의 갈등도 해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차관님 공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러한 경험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방향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영주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직이라는 거는 권한이 아니고 이제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자리를 맡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한 책임을 그 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 책임을 진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그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책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직의 출발점은 공직경영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그것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설득하고 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직 생활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영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동하고 있을 거고, 여기 또 계신 또 선배 시장님들, 선배 공무원님들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공직은 그 책임의 자리죠. 예, 아마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책임의 자리, 공직의 자리, 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주도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인구 소멸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예.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보지 못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길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고, 어떤 그러한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번 요즘 트렌드 이런 스타일로 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가 송명달님을 공직 경험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과연 뭘까요? 말씀드렸지만 공직은 책임이다. 책임을 지는 자고, 그리고 스스로의 이익보다도 그 대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정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아침 일찍 오셨어요. 아주 질문을 벼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작가님의 공직생활 30년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멋진 질문 준비해주신 고정랑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부에 이어 2부 대담까지 저희가 준비한 북 콘서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아직 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가와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우리 송명달 작가님 네. 네네,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5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질문 앞서서 조심스럽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영주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민들은 그 중요한 부분이 뭔지 작가님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시 택시 요금과 버스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참 다행스러운 게 제가 최근에 이제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래서 좀 알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이 지금은 이제 기본 요금이 4,000원인데 아마 내일부터 4,5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 요금은 지금 이제 성인 현금 기준으로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 교육 발전에 관한 비전이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답변이 되게 제한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영주의 발전 방향이나 제가 사실은 이제 책 속에도 저희 책에 보면은 3부가 이제 영주 발전에 대한 방향이나 비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직접 언급하는 게 아마 선거관계법상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 부분도 당연히 또 영주에 관계되는 부분이면은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한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분명히 이제 영주 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훌륭하신 또 교육자시고 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아마 분명히 이후 또
영주시의 이제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이제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영주시와 또 긴밀하게 협력해서 할 것이고 교육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또 영주시에서는 각종 관련 지원들 같이 매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거의 이제 매월 주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상호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영주의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영주의 문화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이제 부석사하고 소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의 문화재라는 건 국보보물은 경북에서 그 수리가 이제 경주 다음으로 많다. 국보가 7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건이 이제 부석사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풍부한 또 문화재 그리고 또 소백산 등을 가진 수려한 자연 풍광은 사실 그 자체 충분히 앞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이제 굉장히 성장이 제일 중요한데 대구 외에 이제 경북 지역, 경남 지역에는 특히 또 영주에는 또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인구에 대한 대책,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대한 경제 성장과 가장 밀접합니다. 그게 또 전국을 갔을 때 국가 경제와 가장 또 밀접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또 어떤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비전을 좀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정책보다 오신 지 한 6개월 되신 것 같은데 가족 외에 누가 제일 좋아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족들 외에 이제 좋아하신 분들이 저는 사실 은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를 이렇게 또 키워주신 권한을 또 꾸려나가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그 콘서트, 그래도 오늘 여기 이렇게 관객들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진짜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 나오실 때마다 내가 정말 공감한다, 좋다 이럴 때마다 큰 박수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시계를 보니까 벌써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아마 앉아 계시기에는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또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참 답변도 제한되고 정책 구상을 밝히는 것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제가 무엇을 해답을 드리는 자리라기보다도 저는 이런 만남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건 또 격의 없이 거리감 없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해답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여정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송명달 작가님께 할 수 있는 영들을 키우고 싶다는 우리 작가님의 소망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통역사님 강국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여의도 연구원 이사 송명달의 영주사랑 25시
북 콘서트 현장에서 월드 한정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